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우크라이나군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위치가 대략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이렇게 십자로 길이 있고 이쪽에 또 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길이 있고 여기 또 요거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약간 넓어지는데 여기서도 길이 약간 좀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섯 명의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저 길을 눈이 온 거 보니까 최근 영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달려오고 있죠. 근데 총을 들었나 안 들었나 그것까지는 식별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쭉 오다가 이제 길이 살짝 넓어 옆에 이제 집들도 보이죠. 그리고 약간 조그만 무슨 다리 같은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 앞으로 딱 오는데 여기가 무슨 다리 같은 거거든요. 그 다리 앞에서 사람들이 다리까지 막 뛰어오는데 아무도 공격을 안 한다는 게 이상합니다. 전쟁터 같은데, 그죠? 여기서 멈춰. 멈추고서는 어떡하지 하고 있으니까 뒤쪽 사람들이 야, 일로 돌아가자 그런데 짜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다리가 있는데요. 다리가 여기서 끊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격을 받아서. 그리고 강이라기보다는 실개천 같은 거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자, 여기 한번 보시고요. 자, 이쪽 길로 갑시다. 우리 그렇게 의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길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죠? 쭉 내려와서 여기 뽀개진 다리를 우회해서 가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볼 때는 여기처럼 보이는데요. 좀만 더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죠. 지금 이 다리가 이렇게 뽀개졌고 강이라기보다는 실개천에 가까운 곳을 이제 뽀개졌으니까 일로 못 가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영상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수직 남북을 맞추면 뚜뚜뚜뚜뚜뚜 빠바바밤 굴리아이폴리에 북한군이 참전했다는 소문이 있는 굴리아이폴리의 요 부분에서 이 6명의 군인이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굴리아이폴리 인근에서 제108 기계화소 총여단 소속 병사들이 보스토크 군사 집단에 항복했다. 우크라이나가 제225여단 사령부의 지휘를 받아 굴리아이폴리의 남서쪽 동부부대 이제 여기서 우크라이나군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항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ISW 지도로 보시면 짜잔, 굴리아이폴리에 여기에 점이 찍히는데요. 여기 러시아군이 이제 진출한 것으로 여기 됐죠. 그래서 이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스미 지역에 최근 24시간 변화가 없고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 쿠피안스크에 최근 24시간이네. 우크라이나군이 진출한 파란색 되찾은 파란색 나오고 있고요. 좀 밑으로 내려가고 크라스나 리만 지역에 변화가 없고 시베르스크, 차소비아르, 콘스탄티노프카 변화가 없고 포크롭스크 근방에서 최근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군이 되찾은 파란 거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드네프로베트롭스크 뭐 없고요. 굴리아이폴리에 여기 조금 아까 요거 점 찍힌 거 포로 그 다음에 이쪽에도 없고요. 헤르손 지역에 변화가 없습니다. 사망한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혔습니다.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남미 용병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죽었다고 나왔는데 아니라고 포로로 잡혔다고 그 3명 콜롬비아인 3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지만 알고 보니 러시아군의 포로로 잡혔던 것입니다. 이 영상은 러시아군이 드론으로 아마 광섬유 드론 같은데요. 이미 몇 번 실패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그물 같은 거에 드론이 걸려 있는 거 조금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여기 보시면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드론 그물 같은 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3번째 시도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군이 여기에다가 폭약을 설치했는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설치한 폭약을 이제 터뜨리려고 하다가 드론이 이제 2개가 걸리고 3번째 드론으로 꽝 해서 터졌다는 것입니다. 확인차 한번 현장에 가보았는데 여기 다리가 끊어져 있는 것이 보이죠.
해서 이 장면을 조금 이렇게 보면 이 도로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있고 도로가 이런 식으로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다리가 있고 도로가 이런 식으로 나 있죠. 네, 이 장소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영상을 더 보면 다리가 이렇게 파괴가 되고 그렇게 넓은 도로가 아니에요. 네, 좁은 시골길 같은 건데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 짜잔. 네, 맞죠? 네, 이렇게 된 길이 보이고요. 뒤에는 마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직을 맞추고 남북을 맞추면 뚜뚜뚜뚜뚜뚜뚜 바바바밤. 자, 여기는 어디냐면은 볼찬스크 옆에 있는 요 오른쪽에 있는 마을에 있는 이 다리인데요. 이 다리를 ISW 지도로 보시면 여기인데요. 이 다리를 왜 끊었을까요? 우크라이나군이 이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끊는 것이겠죠. 이렇게 오는 거를 여기서 차단하기 위해서. 그럼 뭐 이걸 왜 차단해야 하려고 했을까요? 여기 러시아군이 여기서 공격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주장만 있고 영상이 없을 때 노랗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러시아군이 들어오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이쪽으로 군대를 들어오서 뭔가를 여기를 막으려고 하니까 여기 다리를 끊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여기하고 그렇게 큰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은 첫 장면에서 여기 요 지점하고요. 요 지점에 고압 전압 그 전기 송전선이 철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무 이 라인이 보이고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요 고압 송전선 딱 보시면은 철탑 고압 철탑 보이시죠? 네, 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쭉 가갖고 여기에 뭔가가 있는데요. 이거 군사 공격 목표물인 것 같습니다. 이거 뭐야? 패트리어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을 뭐 성공했는지 모르겠고 또 다시 가고 있죠. 제 차 같은 장소인데 약간 오른쪽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찾은 장소에 의하면 여기 이 지점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 날라가고 있죠. 또 뭐야 이건 AN MPQ 53이래. MPQ가 뭐지? 대포병 레이더인가? 아니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건 레이더 같은 것 같습니다. 그죠? 레이더 공격하고 또 그걸 같은 레이더를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것이죠. 또 재차 공격하고 있죠. 패트리어트 미사일에는 레이더가 필요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상 같은 지점을 찍은 다른 영상에 여기서도 하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는 수직 남북 맞추면 어디냐면 도도도도도도 이 저기가 어디냐면은 카르코프 외곽에 있는 이 벌판인데요.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가 위치하기 좋은 장소의 특징을 알았죠. 지금 보시면 방어하고 싶은 도시는 여기겠죠. 저건 도시 건너편에 있고요.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어디 도시 반대편에 도시 근교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ISW 지도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그죠? 이 사람들도 가까운 데 도시가 있어야 식당도 가고 뭐 유흥도 즐기고 가끔 이렇게 놀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 있고 싶은 거지. 멀리. 하지만 적보다는 이제 멀리 있고 싶은 거지. 그럼 뭐 대충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가 좋아하는 입지 조건 이걸로 보면은 적당히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그 차량 보급 차량을 공격했는데 정확히 본네트에 맞췄어. 엔진을 못 쓰게, 차를 못 쓰게 만들겠다는 거야. 사람보다는 차를 못 쓰게 만들어.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손가락에 살짝 피만 나고 이제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보이죠? 패치 국기 타고 있습니다. 이 병사들은 정말 운이 좋았네요. 모두 부상 없이 살아남았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 차 공격 안 들어갔나? 그냥 차만 부시고 말았나? 이 영상은 상당히 불행한 영상인데요. 러시아군이 드론으로 공격하는데 갑자기 뭐야 이거? 아니 왜 3명씩이나 참모에 몰려 있어? 셋이 뭐 한 달 한시에 같이 죽기로 뭐 도원결이 약속이라도 한 무슨 뭐 유비관우 장비야? 이거 이 사람들 개념이 없네. 이러면 셋이서 같이 죽잖아. 한꺼번에 훈련도 안 받고 그냥 길거리에서 강제로 끌려와갖고 군복만 갈아입혀갖고 총만 쥐어주고 그냥 집어넣나 봐. 무슨 에너미 애터 게이트도 아니고. 진짜. 네, 이 영상도 우크라이나군 영상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눈밭을 기어서 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기어가다가 자기 이제 죽은 동료
그의 그 품 안에서 무전기를 이제 꺼내 갖고 이제 뒤져 갖고 이제 무전기를 들고 지금 보시면은 이 밑에 이 사람이 그 자기 같은 동료의 병사가 쓰러져 있는데 죽었는지 뭐 살았는지 모르겠고 무전기를 이제 몸을 막 수색을 해갖고 두 명인가 봐.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두 명 있는 것 같아. 그 무전기를 이렇게 이제 뺏어갖고 몸을 이렇게 수색해서 무전기를 뺏어갖고 들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러시아군이 찍었다는 게 문제야. 이 사람 그냥 고의 보내줬을까 러시아군이? 근데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은 속성상 그런 잔인한 처형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러시아군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지도부, 지휘부, 푸틴이 그런 걸 절대 엄금하기 때문에 마지막 이 사람이 마지막 죽는 장면을 안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네, 어젯밤 타격으로 부차 지역 5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브로바리와 브로스폴 지역에도 비상정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키예프 주거 지역 상공에서 드론이 목격되었습니다. 부차 지역 지난번에 얘기 많이 들었던 데인데 키예프 근처에 있는 그 부차가 어디냐면 여기 아닙니까? 여기 키예프고 여기가 이르핀이고 여기가 부차입니다. 이르핀에서 또 한국의 유명한 멋진 대위님이 여기서 활약하시던 데 아닙니까? 크리보이록의 솔제니치 마이크로 지역 주민들이 정전에 항의하며 도로를 차단했습니다. 주민에 따르면 지난 4일 동안 전기가 끊겼다고 합니다. 이거 또 이 사람들은 특징이 남의 민폐를 끼치면서 시위를 하더라. 이 사람들도 다 같은 불쌍한 사람들 아니야? 이 출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기름값도 비쌀 텐데 지금 야,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걸까? 남한테 피해를 줘도 괜찮다는 기본 마인드가 장착돼 있는 것 같아. 네, 키예프에서 추위를 견디다 못한 나머지 사람들이 공터에 나와서 나무를 불을 떼고 있다고 합니다. 키예프의 빙하 대재앙 첫 번째 영상에서는 세렘키의 쓰레기통에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태워 모닥불을 피우고 있다고 목격자들과 지역 방송이 전했습니다. 사진과 영상에서 키예프 건물 입구에서 한쪽에서 얼어붙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 수도에서는 수십 채의 집이 일주일 넘게 난방 없이 지내고 있다. 얼음으로 뒤덮인 입구와 뒷마당에서 드럼통에 피운 모닥불, 탈공산화된 국가의 수도가 맞이한 새로운 현실 그리고 동시에 우크라이나 당국은 모든 것이 정상화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것이다. 이거 뭐 이 정도면 춥네. 방에 이제 집안에 얼음 얼면 인정, 추운 거 인정. 그렇다고 해서 죽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도 어떻게 사냐면요, 박스 떼기 같은 거 잔뜩 가져다가 방바닥에다 깔고, 뭐 침대가 있으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우리처럼 맨바닥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박스 떼기 깔고 그 위에다 두꺼운 이불을 깔고 요를 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엄청 두꺼운 겨울 옷을 입고 사람이 여기 누워. 그런데 엄청나게 두꺼운 이불을 또 덮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모자도 써야 돼. 귀도 덮고 막 아직 코만 내놓고 자는 거야. 그러면은 눈깔도 추워. 사실 자다 보면 머리맡에 물병에다 물 마시려고 물을 담아놨는데 그게 얼어. 그래갖고 그거를 이렇게 이 목말라서 마시잖아. 그럼 거기 얼음 조각이 샤베트처럼 샤가락 하면서 이빨에 씹혀. 그 정도는 돼야 춥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죽지는 않는다는 거. 네, 안 죽어요. 글리치콘은 에너지 위기를 이유로 키예프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도시를 떠날 것을 촉구한다. 거기에 추가로 뭘 하면 더 좋으냐면 이렇게 이제 박스를 한 막 10겹 깔어. 그다음에 이제 요를 이렇게 깔고 거기에 사람이 누웠잖아. 사람이 눕때 이제 겨울옷을 잔뜩 다 입고 모자까지 쓰고 코만 내놓고 자는 거야. 그럼 그 위에 엄청나게 두꺼운 이불을 덮고 그 위에 비닐로 있지, 비닐로. 그 비닐하우스 비닐로 그걸 사. 한 5,000원이면 제일 작은 거 살 거야. 그런 다음에 비닐로 내귀퉁이를 고추끈으로 매서 저 지붕이나 천장이나 어디 벽이나 못 박아서 이렇게 매달아. 그 액자 매달는 듯이 그렇게 못 박아서 매달면은 그러면 좀 살만해. 괜찮아. 그렇게 하면은 냉방에서도 살 수 있어. 클리치코는 에너지 위기를 이유로 키예프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도시를 떠날 것을 촉구했다. 오데사 정전 사태 에너지 부문의 타격 그리고 거리 시위로 이어지다 어젯밤 러시아군이 오데사 발전소를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격 여파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오데사시는 몇 주째 정전 사태를 겪고 있다. 하르키우의 한 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도시 일부 지역이 전력과 난방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거 폭탄 터지는 거랍니다. 하르키우.
꽝 하고 터지는 거. 어우, 뭐 새카만 연기가 막 올라옵니다. 아,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 뭐 저에 또 공격을 해서 에너지 정전시키고 뭐 아우 파이팅인데 넘치는데 아직 멀었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군이 자포리아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적군의 도착 이후 멜리토폴은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멜리토폴은 또 어디인 거 하니? 이쪽 여기가 멜리토폴인 것입니다. 이 멜리토폴 여기 요 지역에서 이 빗금 친 건 뭔가 아니 이제 후방 사보타지 그러니까 부장공비가 여기서 현지인이겠지. 우크라이나계 현지인이 여기서 뭐 기타 등등 뭔가를 했겠지. 왜 그러냐면 돈바스 지역과는 달리 이쪽은 약간 러시아계 그의 그 비율이 낮아요. 투표 성향이 여기는 완전 빨갛게 나오거든요. 근데 약간 여기는 핑크색으로 나와. 그리고 여기도 또 완전 빨개.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제 이 빗금이 있는 게 뭐냐면 현지인 중에 친 우크라이나 성향 사람들이 뭔가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거겠죠. 그죠? 우크라이나 나프토가스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매일 가스 생산 설비를 공격하고 있다. 어젯밤 가스 생산을 책임지는 장비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72시간 그 기점, 그 최후 통첩한 기점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원자력 발전소가 의존하는 전력망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거는 뭐 이거 공격하고 싶다는 건데 여기서 계속 그 트럼프가 중재해갖고 여기만 지역적으로 여기가 뭐냐면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인데 러시아가 먹었는데 여기를 우크라이나가 계속 공격을 해갖고 여기 막 터질 뻔했어요. 야, 트럼프가 야 그거 하지 마 그래갖고 이제 안 한다고 그랬는데 또 어기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뭐 빌드업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뭐 빌드업하는 거예요? 젤렌스키가 여기 또 공격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왜? 러시아가 우리 에너지 원자력 발전소 공격할 계획이래. 그러니까 우리도 반격해야지.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우크라이나 오차키우 한 병원 개보수 공사에 수십만 그리브냐가 도난당했습니다. 계약업자와 그의 공보문 병원이 이미 지불한 42만 5천 그리브냐 상당의 타일을 서류에 포함시켰습니다. 예, 뭐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크라이나 욕할 건 없습니다. 한국인이. 네. 키예프가 크게 기대했던 우크라이나 라인메탈 탄약 공상 결국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뭐라고? 대포알 만드는데 왜? 앞서 라인메탈 CEO인 아르민 파르페거는 우크라이나의 관료주의를 협상 진전에 더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관료주의가 뭐냐면은 그거 법에 나 그거 하라고 안 써 있으니까 못 해줘. 그러고선 시간 끄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하려면 뭐래요? 돈 줘야 되겠죠. 뇌물 달라는 거예요. 뇌물 안 주면 빨리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진척이 안 된대. 러시아는 조르키 위성과 스타링크와 유사한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올해 지구 어디에서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장비의 대량 생산이 시작될 것입니다. 조르키 위성 대량 생산은 2026년에 시작될 예정이며 2027년까지 지구 원격 탐사 및 무인 시스템 항법을 위한 300대 이상의 위성이 궤도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스타링크 써보니까 좋은 거 알겠나 보지? 그러니까 야 우리 스타링크 우리 것도 만들자 이런 거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을 뿐입니다. 이탈리아 국방부 장관 기도 크로세타. 영국은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그건 이제 알았어. 그래서 지금 러시아 군사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에너지망을 체계적으로 파괴함으로써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데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략에 분쟁 4년 차에 이르러서야 채택되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분쟁 초기부터 비슷한 전략을 채택했더라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커졌었겠지. 4년 동안 참다가 이제 와서 하면은 우크라이나 사람이 그동안 러시아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었구나. 야 러시아가 얼마나 많이 봐줬는지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조금 이해해 줄 수도 있어. 근데 러시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군부가 야 우리 아빠 키예프에 아파트 사는데 얼어 죽으면 어떡해? 그리고 반대한대. 그러니까 여태 4년 동안 못한 이유가 있다고.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자기 일가 친척이 있는 거야. 시르스키가 러시아에 자기 아버지 사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통합해야 되거든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역 감정 가지고 민족 감정 러시아 막 증오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막판에 이제 4년씩이나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몰린 거예요. 기름 팔아서 전쟁하고 있는데 기름값이 60달러로 막 떨어지고 트럼프는 막 기름값 떨구려고 53달러까지 떨군다고 그러고 지금 남는 것도 없이 팔고 있는 거야. 그렇다고 안 팔자니 10원 한 장도 없이 전쟁을 어떻게 해. 그냥 미치면서 계속 팔고 있대. 인도하고 중국밖에 사줄 사람이 없어갖고. 그래갖고 지금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 돼. 야, 얘 4년 동안 우리가 봐줬으면 이해를 해줘라. 우리도 지금 죽을 수는 없잖니. 너네 사정 봐주느라고. 그러니까 얘 이해해 주시겠죠.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공격하는 것 같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가 결정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스포츠계와 관련된 러시아인 3명을 아주 전이가 불타는데 아직 멀었어요. 젤렌스키 항복하려면. 부끄러운 일이다. 러시아 가톨릭 교회 수장은 우크라이나, 몰도바, 에스토니아, 아르메니아 등지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옹호하는 성명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카톨릭을 허용하는데 러시아 가톨릭 그 교회에 그 대빵이 야 기독교인 박해하지 말자고 우리 서명하자. 근데 안 됨 그랬다고 합니다. 왜냐 여기 가톨릭 교회 규범에 따라 폐지 대주교는 다른 나라 상황에 공식적인 발언을 할 권한이 없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북부의 한 운전사가 추위에 떨며 기다리는 승객들을 위해 기도를 했으면 그게 아니고 이 사람 무슬림인데 무슬림은 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기도 시간에는 무조건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어서 떨든 말든 상관이 없이 자기 그 종교 행사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욕하잖아. 이 사람 러시아어로 욕하잖아. 야, 지금 문 안 열고 뭐하냐? 덜덜 떨고 있는데. 상관이 없어. 자기는 자기 종교 행사를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은. 예루살렘 총대 주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기독교 시오니즘을 거부한 기독교 시오니즘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기독교하고 시오니즘하고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오니즘은 유대인이잖아요. 기독교하고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냐 안 하냐 그 차이예요. 근데 하나는 인정하고 하나는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두 개가 합쳐질 수 있어? 이거는 기독교 시오니즘은 유대교의 그냥 분점. 유대교 분점인데 기독교라고 사기치고 있는 가짜 기독교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부한대 예루살렘. 걔네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지에 있는 그 기독교 시오니즘을 명시적으로 규탄하고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외부 세력을 얘네들도 아는 거 아니야. 이게 유대교 분점이고 가짜 기독교라는 거. 어떻게 그 사단의 회당이라는 말까지 했어요. 사단의 회당. 유대인이 사단의 회당을 무슨 사단의 회당하고 무슨 뭘 연합해서 뭘 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과 러시아의 발전이 미국과 유럽이 현대전 및 산업 역량 면에서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러시아하고 중국한테 밀린다고 기술도 밀리고 생산력도 밀린다고 그런 거를 블룸버그가 이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러시아 사람인데 영어를 잘하는 러시아 사람이라서 이쪽 영어권 사람들 유튜브에도 가끔 출연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세한 그 현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일부만 발췌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한 모든 얘기가 다 그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 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제가 텔레그램에 링크해 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드미트리예프는 미국이 기후변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러시아 대통령 특사 드미트리예프는 그린란드가 기후조절 수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영구 동토층에서 탄소와 메탄이 방출되는 연쇄 반응이 촉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연쇄적인 피드백 루프를 강화하여 지구온도를 더욱 상승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기후 과정은 자생적으로 지속됩니다. 드미트리예프는 또한 기후온난화로 인해 북부 지역이 더욱 거주 가능해질 수 있으며 거주 가능성의 균형이 북극적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이론이 이산화탄소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태양 주기설 이론이 있잖아요. 태양이 이제 주기적으로 뜨거워지고 추워지면은 그 빙하기가 왔다가 간빙기가 왔다가 뭐 그런 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빙하는 처음에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거는 이제 일단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빙하라는 게 기존에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 태양 주기설을 따르자면 태양이 따뜻해졌을 때는 빙하가 녹겠죠. 그러다가 태양이 추워지면 어떻게 돼요? 빙하가 안 녹겠죠. 하지만 빙하가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생기지는 않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태양이 따뜻해졌을 간빙기에는 빙하가 녹아서 이제 흘러내리잖아. 근데 태양이 추워졌다고 해서 녹아내린 빙하가 다시 형성되지는 않는다고. 그 문제인 것 같아. 그럼 빙하가 계속 녹잖아요. 그러면 하얀색일 때는 태양을 반사하잖아요. 근데 빙하가 녹아서 까만 땅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야월을 흡수하겠죠. 그러면 더 따뜻해지겠죠. 이게 제 이론이에요. 예, 이게 제 이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설은 저는 안 믿고요. 태양 주기설을 믿는데, 태양 주기설을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하자면, 태양이 따뜻한 간빙기에는 녹아. 그런데 태양이 추워지는 빙하기가 왔다고 해서 빙하가 새로 생기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빙하가 녹은 만큼 땅이 면적이 넓어지잖아. 그 땅은 태양빛을 더 많이 흡수해. 그래서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더 따뜻해지니까 빙하가 더 잘 녹는 거지. 그게 가속화되니까 이 사람들이 말한 게 북극적으로 점점 더 이제 생활권이 올라간다. 이거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북극 그 뭐 항로, 제가 지난번에 걱정한 게 그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빙하기 또 오면 거기 북극 항로 사용 못하면 어떻게? 그거는 좀 걱정 덜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북극 빙하는 바닷물이기 때문에 빙하기가 오면 또 얼긴 얼겠죠. 근데 나 죽기 전에는 안 얼겠지. 그렇다면 최초의 빙하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은 밝혀낼 수가 없는 게 성경에 나와. 성경에 이 처음에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에 지구가 있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그걸 궁창이라고 하거든요. 그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고 해서 창세기에 잘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 궁창 위에 이 물이 쏟아진 거야. 그게 노아의 홍수야. 요 궁창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이 북극 남극 없이 다 똑같은 기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창조 과학자들에 따르면. 근데 어떻게 돼? 이 물 보호막이 터져서 쏟아져 버렸잖아. 이게 말하자면 비닐하우스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 비닐하우스에 비닐이 벗겨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그냥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북극이 생기고 남극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있던 그 여기 쏟아진 물들, 홍수 때 쏟아진 물은 빙하가 되고, 그 빙하가 이제 간빙기와 빙하기를 거치면서 녹고 보충이 안 되고, 또 녹고 보충이 안 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다. 저는 이런 가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트럼프 이란에서 새로운 지도력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폴리티코.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비판했다고. 근데 지금 이런 걸 지금 왜 하고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지금 암스트롱이 작년 6개월 전인가 2025년 6월 23일 날 이런 이제 글을 썼는데, 자기 컴퓨터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이란은 2027년쯤에 정권 교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가 안 좋아져서 사람들이 경제가 나쁘면 물러나라.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측을 했는데, 그거를 마틴 암스트롱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잘 맞아갖고 미국 CIA가 이 사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뺏으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건까지 있었어요. 막 감옥에 쳐넣고 막 그랬는데 다큐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2027년까지 이란 정권 교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우리가 한 것처럼 좀 꾸미면 안 될까? 우리가 이 힘을 써갖고 얘네가 정권 교체된 것처럼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 간사한 놈의 새끼들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2027년이면 트럼프 임기잖아. 예? 내년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 내에 우리가 이란을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요 간사한 새끼들이 이걸 이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거지. 원래 이렇게 주기가 왔는데, 정권 교체 주기가 왔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될 수 있어.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멸할 것을 외부에서 공격을 하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단결한다고.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왜 적이 자멸하고 있을 때 방해하지 말라고. 자멸하고 있을 때 가만히 내비둬야 되는데, 그걸 막 건드려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외국에서 딱 공격 들어. 우리 단결하자. 일단 저 새끼들 죽일 때까지 우리가 단결해서 싸우자 이럴 거 아니야. 예상 김진팔이었습니다.